또 아직도 움직여요. 아직도. 아직도. 예. 지금 몇 분인가요? 자, 처음에 부딪힐 때가 몇 분인가요? 처음에 사고 날 때. 나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때렸어요, 옆에서. 그 차가 차로 변경해서 나를 못 보고 내 걸 빽 때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핑 돌아간 거예요. 앞에 낀 거예요. 앞에 끼고 가는 거예요. 이때 25분 28초. 28초부터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초에서 어디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28초에서 25분 28초. 그리고 계속 밀고 가요. 계속 밀고 가면서 내가 나중에 빵 소리까지 해요. 빵, 여기서도 빵 해요. 네. 10초 지났는데 빵 해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계속 밀고 가요. 그래서. 계속. 왜 차가 이렇게 안 서죠? 아니, 도대체요. 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30초 지났어요. 저 연기까지 나요. 뒤에. 마찰 때문에. 40초 지났어요. 50초. 50초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분요, 죽을 뻔했어요. 저 트라우마 저거 잊혀지겠습니까? 저는 동고령에서 나와서 시속 85km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 옆에 있던 트럭이 차로 변경해서 제 옆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T자형으로 제가 앞에 끼었어요. 제 차를 50초 동안, 근데 딱 50초예요? 49초. 근데 50초 동안 밀고 가서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경적을 울렸으나 트럭 멈추지 않고 계속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아무리 트럭이 브레이크가 좋지 않더라도 시속 80km 속도에서 멈추는데 브레이크 잡는데 50초나 걸리나요? 트럭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부상사고를 하면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확 밀어붙여서 사람 죽이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냥 저를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100% 인정했습니다. 차 수리와 치료는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50여 초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다시 운전대 잡을 엄두도 안 나고요. 이럴 때 민사로 해야 하나요? 형사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살인미수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 그 트라우마 50초 동안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죽이려 했다. 그래서 살인미수다. 2. 살인미수는 아니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반 왔다 갔다. 살인미수다가 55%. 살인미수는 아니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가 45%. 여기서요, 이 내용이요. 트럭 운전자들 사이에 부상사고 나면 골치 아프다. 차라리 확 밀어버려 사람 죽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이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종합보험 없을 때. 옛날 옛적에 70년대. 그때는 사람 다치면 치료비 들어가고, 그리고 사망사고보다 식물인간이 손해배상이 훨씬 더 큽니다. 치료비가 몇 억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 도와주는 개호비. 개호비 그게 제일 많아요. 개호비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망보다 손해배상이 보통 한 3배 정도 됩니다. 오히려 사망이면 내가 몸으로 살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손해배상, 그래도 내가 몸으로 한 1년 때우고 나오고, 그리고 손해배상 해주더라도 그냥 어떻게 사망사고로 해도 얼마 되는데, 근데 식물인간 되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종합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요, 다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무한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어중간하게 다치면은 괜히 치료비하고 개호비하고 많이 드니까 아예 확 죽게 하는 게 나아. 그건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4, 5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그냥 저를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어떻게 50초 동안 차가 안 서요? 처음에는 사고를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낀 거를 모르고 그냥 큰 차를 두뇌갖고, 그런데 빵! 하고 있는데, 그리고 차가 앞으로 안 나가고 걸리잖아요. 느낌이 있을 텐데. 졸음운전일까요? 아,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네요. 계속 졸다가, 계속 자면서 운전한 거예요. 자면서 운전하면은, 그러면 이 걸려가고 천천히 해서, 그래갖고 멈춰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건, 아니 저렇게 50초 동안 브레이크 안 된다는 그런 차가 또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면 살인병기죠. 본인은 왜 그런지 본인도 모른다 그럴 거예요. 당황해서 그랬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 가능성이 많이 커 보입니다. 그나저나 상대차가 100%, 당연히 100%. 근데 차수리와 치료는 받을 예정입니다. 아유, 차수리, 치료.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가 날 막아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크게 끌고 가서, 다만 이 트라우마, 이건 돈으로 메꿀 수 없는 겁니다. 당분간은 정신과 심리치료도 좀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잠이 안 오잖아요. 그 누군가랑 얘기를 해야 돼요. 정신과 심리치료가요,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고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보험사랑은 합의를 하지 마세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요. 3년 이내에 합의 또는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제로 다친 건 얼마 안 된다. 위자료 15만 원 준다고 그럴 겁니다. 어디가 부러진 데도 없고, 염자탕 그래봤자 제일 많아야 위자료 30만 원이에요. 지금의 그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 다 받으시고 상대 보험사들에서 민사소송하면 위자료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이럴 때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고 살인 미수는 아니에요.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 받아요. 졸음운전, 한눈 판 거 이런 거, 저거는요 12대 예외 사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또 횡단보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속, 추월금지 방법 위반, 뭐 여러 가지, 12가지. 그것보다 제일 무서운 게 졸음운전입니다. 근데 졸음운전은 12대 예외 사유에 없어요. 졸음운전 안 했으면 딴짓한 거죠. 50초 동안. 저 브레이크 잡았으면 저거 한 대형차라서 빨리 못 쓴다 하더라도
5초에서 10초 이내는 10초 이내는 서야죠.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근데 50초 동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 대한 손해배상 얼마나 인정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즉 민사소송 재판장이라면. 재판장은 단독 판사는 그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판사 3명 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그 중에서 판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자기가 제일 높잖아요. 여러분들이 재판장이라면 위자료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저 트럭 운전자는 아쉽게도 아무런 처벌을 못해요. 내가 식물인간 된 것도 아니죠. 12대 예사유도 아니죠. 민식이법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전운전 불이행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에다가 2주 진단이면 벌점 15점. 그걸 끝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저런 경우는 진짜 살인미수에 버금가게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데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는 웬만하면 처벌하지 마. 종합보험 들어서면 끝이야. 그래서 저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못하고 범칙금 5만 원과 그리고 벌점 15점. 만약에 3주 진단 나왔으면 25점. 그게 끝입니다. 이야, 30만 원이라는 사람도 1% 있네요. 네. 보험사 직원이 한 분 또 들어오셨군요. 100만 원이라는 의견도 5%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했으면 1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300만 원의 의견이 12%. 500만 원이라는 의견이 16%. 1000만 원 이상이 66%. 여러분들 PTSD라는 거 있죠? PTSD. 이게 뭡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이거요. 이럴 때 인정되는 거예요.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 사고 당했어. 아파. 나 짜증나. 이거 갖고 인정되지 않고요. 죽을 뻔한 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대표적인 게요. PTSD가 인정되는 게 월남전에서 전우가 옆에서 죽어가는 걸 봤다. 바로 옆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 다리통이 하나 날아가고 그런 걸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9.11 테러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막 죽는 모습을 봤을 때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럴 때 겨우 남은 사람. 그거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0초 동안에 나가 죽을 뻔한 거. 그게 과연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1000만 원으로 위자가 되겠습니까? 그걸로 위로가 되겠어요? 판사 제대로 만나면요. 죽을 뻔한 거. 죽었을 때 1억 원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순간 3천만 원 못할 리 없습니다. 이번 사건 과연 법원에 소송까지 간다면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 판사가 스스로가 내 가족이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생각하고 그럴 때 위자료를 과연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옳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30만 원, 100만 원 이쪽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건 아니죠. 500만 원보단 많아야죠. 그래도 살았잖아요. 500만 원도 마음에 안 들죠. 최소한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그래야 정신들 차립니다. 그래야. 이번 사건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